자, 원기둥 들어가 보자. 원기둥 원래는 이렇게 하얀 종이 말고 까만 종이에 먼저 하는 게 좋다. 까만 종이에 초보자일수록 우리가 까만 종이에 먼저 하는 게 좋아. 이런 까만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지. 까만 종이에다가 이제 그래야지 빛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자, 가장 노멀한 빛의 조건 얘기해줬지. 빛의 조건에서 그 빛의 조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 빛의 조건일 때만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원기둥을 한번 잡아보자고. 항상 원기둥은 중심을 잡을 때 중심 쭉부터 하나 잡고 치고 90도를 만들고 밑을 꺼내줘야 된다, 반드시. 근데 원기둥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것들이 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육면체와 느낌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떴을 때 원래는 아래로 살짝 좁아 들어가는 게 맞아. 실제 중심도 형태 뜨면서 우리 했었지. 그 다음에 완전한 대칭을 만들어주고, 이 밑에 형태가 이렇게 빼쪽해지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빼쪽해지면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빼쪽해지는 형태 정확하게 정타원으로 딱 돌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노멀한 빛의 조건을 우리가 그려보자고. 앞쪽 45도, 앞쪽 45도, 좌측 45도, 우측 45도, 위쪽 60도에서 떨어지는, 강하고 멀리서 떨어지는 백색빛, 그 다음에 백색 물체, 백색 바닥. 백색 바닥 하지 말고 흑색 바닥이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림자의 느낌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자, 가보자.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돌렸다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빼쪽해지지 않도록 떠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완전 싹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심 파악이 중요하다. 중심, 여기도 중심, 여기도 중심. 중심이, 실제 중심이 여기다라는 거, 여기가 더 넓다라는 거야, 뒤쪽보다. 그랬을 때, 자, 4분의 1선, 4분의 1, 이 정도 되겠지. 4분의 1, 빛은 여기서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45도. 그래 떨어졌을 때 봐봐. 야가 45도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보자고. 중심에서 반을 나눌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4분의 1 정도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어둠이라는 게 형성된단 말이야. 봐봐. 우리가 투시 형태 뜰 때 이 형태 진짜 많이 떴지? 그러면 이 뒤는 이 뒤쪽 면은 다 뭐다? 이 뒤쪽 면은 다 직사광선의 영향을 못 받는 면이고, 이쪽 앞쪽은 어떻게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기둥은 형태할 때 뭐 했냐면 육면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육면체, 맞지? 육면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봐봐, 같은 노멀한 빛의 조건에서 육면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얘가 여기서 원기둥이 나왔잖아. 그러면 60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얘 면이, 우리가 육면체가 설명을 하면 이 윗면이 3번이고 이게 6번이고 이게 9번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이 60도로 떨어졌을 때는 이 옆면은 사실 어디든 3번 면을 만들지 않는 게 맞아. 3번 면을 만드는 게. 근데 우리가 원기둥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왔을 때 여도 이렇게 밝게 그리고 이쪽 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도 밝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야,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겠지. 이렇게 45도에서 떨어지는 빛이야. 이쪽으로 떨어지는 빛이 45도일 때 어떻게 돼? 여기 치는 반사율이나 여기 치는 반사율이 같게 되는 거지. 근데
60도로 내리 꽂을 때는 60도로 내리 꽂을 때는 이렇게 꽂을 때는 뭐다? 이쪽 면이 3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옆면에는 6번이 없다고. 이거 이해되지? 같은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60도라는 위에서 떨어지는 60도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60도에서 떨어지는 빛. 그렇게 됐을 때 60도에서 떨어지면 60도가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야. 맞지? 이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쪽 변이 어떻게 돼? 뒤로 가지. 앞쪽에서 떨어졌으니까 뒤로 가겠지? 이쪽 투시된 이쪽 반대편의 빛이 이렇게 A 변이 이래 가고 이 B 변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60도에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고 얘도 이렇게 떨어질 거지. 그러면 얘 뚜껑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 안에서 이 끝 여기, 이 끝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되나? A변 이쪽, B변 이쪽. 이걸 기준으로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이니까 우리가 빛이 앞쪽에서 때린 빛이라는 거 이해되겠지? 한마디로 이 빛의 조건이란 얘기야. 이 빛의 조건이란 얘기야. 이 빛의 조건 되겠지? 원기둥도 동일한 이 빛의 조건으로 때렸던 얘기야. 어디 갔나? 이 빛의 조건 되나? 369가 딱 이루어지는 이 빛의 조건에서 어떻게 원기둥도 같이 줬다 이 얘기인 거야. 됐지? 이해되나?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설명도 조금이 틀려지는 거에 따라서 같은 얘기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다르게 빛의 어떤 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소묘다 보니까 빛을 막아지는 입장에서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잘못 알면 어둠을 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둠은 칠하는 게 아니야. 밝음을 막아서는 거야. 사실은 불투명하게 막아서는 거야.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어둠이 칠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둠이라는 건 없거든. 빛이 오지 않아서 어둠이란 말이야. 중요한 부분이지. 4분의 1 전체에서 봐봐. 4분의 1선에서 되면 이 선이 이렇게 2분의 1, 4분의 1 요 선에서 4분의 1 이해되겠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둠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해서 돌아서 어디로 올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봐봐. 이 부분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라고 했나? 소묘는 직사광선을 받냐? 반사광선의 영향을 받냐? 이 문제만 확실히 가려주라 그랬잖아. 이걸 확실히 가려주고 기술이 늘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순서를 바꾸든 어두운 정도를 알아서 깔아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제로는 이 뒤에 돌아가 가지고 있는 이 뒷면 전체가 안 봤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요 면만 보이니까 앞쪽에서 그래서 요 흐름만 보는 거지. 요 흐름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넘어가서 요렇게 올라가는 게 밝고 어둠을 나누는 거야. 밝고 어둠을 확실히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명칭으로 불러도 되는데 어두운 흐름이라고 얘기해. 어두운 흐름. 요렇게 얘와 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알겠지? 응용 단계에서 알겠지만 얘가 여기서 시작하지 얘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림자가 여기서 시작한다거나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시작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그림자는 여기서 가야 돼. 여기서 반드시. 이해됐나? 자, 그래서
가장 노멀한 방식으로 들어갈게. 노멀한 방식 알겠지?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응용이 되지 않는 가장 노멀한 방식으로 어둠을 막아서 볼게. 빛을 막아서 볼게. 자, 어떻게 깔라고? 긴 선으로 깔라고 얘기했지? 긴 선으로. 무조건 긴 선으로 깔아라. 짧은 선 쓰는 거는 지금 원래는 연필을 이렇게 짧게 깎는 거는 별로 추천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길게 깎아야 돼. 길게 이렇게 깎아야 돼. 맨 처음에 영상 보면 연필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설명해 있는 영상이 있지. 그게 편해. 근데 그냥 할게. 밝고 어둠 두 개로만 나누라 그랬다. 밝고 어둠 두 개. 그러면 어둠 안을 구분하지 말라는 게 매우 중요해. 매우. 알겠지? 어둠 안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알겠지? 실제로 이게 하얀색 바닥이고 하얀색 물칠 때 그림자가 까맣거든. 그런데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다고.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깐다? 과도하게 어둠을, 초보자들이 어둠을 대충 깔기 때문에 그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어둠을 충분히 깔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하얀색이면 그렇게 어둡지 않아. 근데 대충 깔아놓으면 대충 깔고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밝고 어둠이 구분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계를, 이 어두운 단계를 적절하게 까는 거는 그 다음에 하고, 맨 처음에는 밝고 어둠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뭐다? 공포를 느낀다 그랬지. 공포를. 내부적이 무섭다 그랬잖아.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이승과 저승이 확실히 나눠져야지.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막 걷게 비고 이러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둠을 확실히, 밝음을 확실히 막아서라고. 막아서버려라고. 절대 밝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란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둠을 하얀색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충 어둠을 까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충 깔아놓고 다 깔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둠을 과도하게 까는 거를 일부러 시키는 거야. 그 인식이 확실하게 들라고. 나중에는 적절하게 조절하면 돼. 같이 깔란 말이야. 이게 나누지 마. 어둠 안을 나누지 마.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되도록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됐나? 어둠을 칠한 게 아니야. 밝음을 막아선 거야. 그 개념을 확실히 갖고 가라고. 알겠나? 그 다음에 어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번의 그라데이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요 느낌이 들도록 깔아라는 얘기야. 봐봐. 그라데이션 1번 그라데이션 요 느낌이 와야 돼. 자, 그라데이션 쭉 왔다. 쭉쭉쭉쭉 그라데이션 쭉 풀어지는 그라데이션. 여기서 제일 어둡고 풀어진다 그라데이션 풀어진다 같이 안을 구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 1번 강, 2번 중간 강이 위에서 오다가 어떻게 돼? 오다가 서서히 풀어지는 이 2번 중간, 여기서 그라데이션. 어디로? 요쪽으로 그라데이션. 요쪽으로 그라데이션. 요 두 번의 과정을 만들어주면 힘이 생기거든. 약간의 요령이지. 강약이 생기거든. 강약. 풀어졌던 애가 쑥 풀린 애가 어떻게 돼? 쓱 안을 구분하지 말고 이거 다시 여기서 전체적인 명암이 스르륵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요 그라데이션 느낌 있지? 약 떨어지는 요 관계, 요 느낌이 들도록 깔아주면 좀 힘이 생긴다는 얘기야. 강약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어둠을 확실하게 밀어준다.
그다음 여기 그림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이런 거에 지우개 자꾸 대지 마.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 아주 나쁜 짓이야. 지우개 자꾸 쓰지 마. 또 그림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없으니까. 맨날 지우개 계속 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기 자리에 지우개 똥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볼펜으로 그려? 볼펜으로. 소묘조차도 볼펜으로 해버려야 돼. 자, 여기서 자 간다. 충분히 깔았다. 어느 만큼 충분히 진짜로 충분히 깔았다. 그라데이션 과정이 충분히 난다. 라고 가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어디로? 밝음 쪽으로. 서서히 밝은 양이 많아진다. 이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둠을 칠한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둠을 칠하는 게 아니야. 밝음을 막아서는 거지. 실제로 60도로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그렇게 밝게 안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옆면은 6번 면이었기 때문에 옆면은 무조건 6번 면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6번이 오는 게 사실은 맞아. 사실은 맞는데 근데 뭐 적당히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적당히. 자. 45도로 치면 여기가 밝은 게 맞다. 여기도 밝고 위에만큼 옆면도 밝은 게 맞고 어쩌면 위보다도 45도로 치면 위보다도 이 부분이 더 밝아져. 45도로 이렇게 진짜 45도로 때리잖아. 빛이 이렇게 45도로 치잖아. 그러면 여기 45도로 치게 되면 위에 반사율이나 옆에 반사율이나 똑같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쳐오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사광선만 45도로 받지만 여기는 직사광선도 45도로 받고 반사광의 영향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면이 더 밝아지는 거야. 45도로 때리게 되면 60도로 때려도 사실은 이 부분이 밝아지는 거지. 사실 왜? 60도로 때려도 직사광선은 야가 3분면이 더 많이 밝지만 흰색 바닥이기 때문에 반사광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밝아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리하게 이 부분을 진짜 6번까지 올리진 않아. 근데 까만색 바닥일 때는 이 부분이 369가 이 부분은 무조건 6번 톤이 돼. 까만색 바닥일 때는 완전 다른 거지. 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때려도. 그 다음에 원 기둥이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다. 얘의 결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길어? 얘의 느낌이 길지. 그랬을 때 이거를 면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면의 방향으로 치는 이쪽 선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쳐라. 알겠지? 우선적으로 쳐라. 한마디로 세로 방향을 왜? 얘가 세로 기내니까 세로 방향을 우선적으로 쳐라.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을 치면 이게 면의 결의 방향이 크다고. 이게 첫 번째 면의 방향, 면 방향. 1번 면 방향, 긴 방향, 큰 면의 방향으로 선을 써라. 두 번째 무슨 방향? 가로 방향, 입체의 방향으로 선을 써라. 입체의 방향. 입체의 방향이라는 거는 자, 얘가 도막을 냈을 때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 면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 입체로 돌아가는 면 방향대로 쓰라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돼? 서로 짜임새 있게 들어가면 된다.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옷가지를 보면 봐봐, 여러 결로 짜져 있지. 가로 세로 맞지? 이렇게 짜져 있잖아. 그래야지 어떻게 돼? 단단해진다고. 그것처럼 주방향을 면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덮어가지고 겹쳐지는 방향을 무슨 방향? 입체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자고. 입체 방향. 쌤, 이거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돼. 알겠지? 바꿔도 돼. 알아서 바꾸면 돼. 자, 여기서
입체가 도는 방향으로 선을 어떻게 덮어주자. 이렇게 덮어주고, 지금 자세가 안 나오지만 뭐 대충 하자. 자, 이렇게 입체가 도는 방향으로 덮어주자고. 밑쪽으로는 어쩌면 이 반사광이 워낙 흰색 이 바닥일 때 이 반사광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생각보다 이렇게 요쪽으로 가는, 지금 쓰는 게 입체의 방향이다. 입체의 방향. 그냥 선 방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면 방향과 입체의 방향, 또 다른 방향이 있겠지. (60도로) 떨어지더라도 어떡한다고? 여기가 생각보다 원래는 6번 면이 오는 게 맞는데 흰색이라는 바닥의 영향으로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 번 면의 방향과 입체 방향을 섞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야. 섞어가면서 이쪽은 이쪽이 그거지, 입체 방향이 되겠지. 어둠 속에서는 빛의 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해 보인다고. 노이즈가, 화소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꺼친 느낌이 되지. 꺼친 느낌. 흑백 TV 안 나올 때 지직거리듯이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자, 입체의 방향과 면의 방향을 생각해서 올렸다, 끌어올렸다. 자, 됐나? 됐지? 아직 어둠을 가리진 않았다. 여기서 지우개 한번 써주자. 이제 지우개 처음 쓴다. 지우개 자꾸 쓰지 말라는 얘기야. 자, 앞쪽은 한번 지워줘야 되니까. 왜? 여기가 제일 밝으니까 한번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 이제 지우개를 써서 깨끗하게 지워줘라. 그림을 더럽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은 깨끗하게 그려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근데 불필요하게 지우개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지우개를 많이 쓴다고 그림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 그림자 모양이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명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노멀한 것부터 한번 보란 얘기야. 그래서 따라 해보란 얘기야.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기본기를 하고 있는데 양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양감에 대한 수업. 그럼 양감이 나오기 위한 명암의 몇 가지 요소? 10가지 요소, 12가지 요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6가지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6가지 요소. 자, 이제 설명을 한다. 지금 중요한 설명을 하겠다. 조금 더 하고. 자, 여기서 자, 여기는 명백한 3, 2, 1로 오겠지. 3, 2, 1. 한번 형태는 영원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는 계속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외곽은 절대 선을 따지 마라. 선을. 형태도 잘 다듬고, 형태를 잘 다듬어라. 외곽은 선으로 다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암으로 다듬어야 된다. 명암이 되려면 반드시 그라데이션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3. 끝이 3으로 오겠지. 3, 2, 1로 오겠지. 그 다음에 정대칭으로 만들어라. 정대칭을.
그다음에 여기는 뭐 중간 톤이 좀 더 있어도 되고 너무 날카롭게는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거 좀 빼쪽해 보이네. 조금 더 깎아야 되나? 그렇네. 형태는 계속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 왜? 명암이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암이 들어가면서 형태가 바뀐다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한번 뜯는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형태가 반드시 어떻게 돼?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명암이 틀려지면 명암이 형태인데. 자, 설명을 하자. 자, 우리가 배운 명암 관계가 여기 이제 들어오지. 오히려 뭐 육면체보다 더 확실하게 더 쉽게 들어온단 말이야. 쉽게. 이것도 면의 방향, 입체의 방향이 있겠지. 그 방향대로 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이 있겠노? 또 빛의 방향이 있지. 그 다음에 뭐 질감의 방향이 있을 거고. 자, 이제 자 정리를 해보자. 요 관계는 실제 요게 하얀색일 때는 그림자가 이 하얀색 바닥이고 하얀색 물체일 때는 그림자가 어두운 게 맞아. 그림자가 어두워 여기보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이쪽 거리감을 많이 빼기 위해서 어디를 이쪽을 살리고 누구를 죽이겠다? 요놈을 죽일 거야. 요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림자를 멀리 그릴 거야. 그건 내 의도니까. 자, 틈새 그림자를 강하게 치고 그림자의 종류가 틈새 그림자가 와서 그림자를 나눠주고 틈 사이 그림자는 왜 진한가 얘기해줬나? 맞지? 직사광선도 없고 반사광선의 영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진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지. 요것도 어디가? 앞쪽이 진해서 어떻게 돼? 갈수록 약해지는 게 맞겠지.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는 다크 사이드가 이렇게 와서 여기 그림자가 딱 바로 연결되면서 시작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정확하게 돼야지. 자, 이렇게 되겠지. 됐나? 여기서 나는 뭘 할 거라고? 요 뒤쪽이 실제로는 더 어둡게 보이고 이게 밝게 보이지만 이쪽을 조금 풀어줄게. 이 바닥의 거리감을 좀 극단적으로 뽑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다? 요 부분과 봐봐. 요 부분의 명암이 여기는 이게 어둡고 이게 밝고 여기는 이게 어둡고 이게 밝고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보다 육면체보다 양감의 느낌이 어떻게 돼?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기둥이. 자, 이제 명암이 좀 어색한 부분을 더 채워놓고 이건 뭐 대칭이 좀 아닌 것 같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자의 영향이 여기 갈 거고, 자, 그림자를 얘가 생긴 게 요렇게 요 뚜껑이 여기 생기는 거 아까 얘기 줬지? 이렇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맨 처음에 썼던 얼룩이 이렇게 져 있으면 좀 털어주면 돼. 알겠지? 좀 이렇게 털어줘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얼룩이 좀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이거 뭐 완벽하게 그린다, 완벽하게 그려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고. 개념만.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나? 자, 명암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명암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명암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좀 이상하네. 대칭이 좀 안 맞나? 자, 대충 이래됐다 치고 명암의 종류를 이야기하자고.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야. 빛이 맨 처음에 꽂아진 부분 있지. 빛이 맨 처음에 꽂아진 이 부분에서 떨어졌을 때 이 부분 있지. 맨 앞쪽 요 부분에 해당하는 0번 있지. 0번. 여기를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죠. 하이라이트. 제일 밝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0, 1, 2, 3으로 가겠지. 0, 1, 2, 3. 그 다음에 60도로 떨어진다면 이 부분에 이게 0이 생기진 않아. 0이 45도로 떨어지면 여기도 같이 밝은 흐름이 생길 건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밝은 흐름이라고 그래. 이 부분을 밝은 흐름이라고 그래. 밝은 흐름. 여기 제일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밝은 흐름이야. 밝은 흐름. 그냥 쉽게 하이라이트 하나로만 얘기하자고. 됐나? 그 다음에 2번. 어두운 쪽에서, 아니면 밝은 쪽에서 이쪽 파트로 넘어가는 부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한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0, 1, 2, 3.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톤이라고 그래. 중간톤. 다 때려 합쳐가 그냥 중간톤이라고 하자고. 근데 요렇게 0, 1, 2, 3이나 요렇게 흘러가는 톤을 밝은 중간톤이라고 해요. 밝은 중간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지. 여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올라오는 애들 맞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4로 올라온다. 4, 3, 2, 1로 넘어오는 애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10, 제일 어두운 거 10, 9, 8, 7, 6, 5, 4, 3, 2, 1로 넘어오는 애들 있지. 여기. 아니면 여기는 3번 명암이 없다 했을 때 넘어오는 한 9, 8, 7, 6번까지 6, 5, 4까지 이런 거를 중간톤이라고 그래. 중간톤. 밝은 중간톤 위에 부분 중간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두워지는,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9, 아니면 뒤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어두운 흐름에서 어둡게 빠져주고 반사광으로 빠져주는 이 많은 톤들을 다 어두운 중간톤이라고 해요. 어두운 중간톤. 다 합쳐가지고 그냥 중간톤이라고 얘기하자고. 중간톤의 종류는 밝은 중간톤, 중간 중간톤, 어두운 중간톤 이렇게 얘기하고, 3번 이 부분을 우리가 다크 사이드 아니면 터미널 밝음의 종착 지점이란 거야. 밝음의 종착 지점. 한마디로 여기서 이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밝음이 와서 종착되는 부분을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얘기하는 터미네이터. 이건 뭐냐면 어두운 흐름이야. 어두운 흐름.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밝은 흐름과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톤이 앞으로 오면 얘가 이래 밀리는 거야. 얘가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그 사이를 누가 받치고 있다고? 중간 톤이 받치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 이해됐어? 4번. 요쪽이 실제 하얀색일 때는 반사광이 실제로 이거보다 더 밝게 그려. 반사광. 근데 어두운 개념을 심다 보니까 어둠을 그냥 강하게 어둠을 때려버렸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보자고. 이 부분을 색이 이어서 이렇게 풀어지잖아. 아니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돼? 그림자가 이어서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부분에 오는 이 부분을 반사광이라고 얘기해. 반사광의 정도는 다 틀리지.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다. 반사광. 그 다음에 5번. 그림자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 노멀한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는 이 그림자처럼 치는 이 얘가 비쳐가지고 치는 듯한, 실제로 비친 건 아니고 얘가 여기 다니니까 여기에는 빛이 없으니까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비친 그림자, 요거는 1번 총 다 합쳐가 그림자, 요거는 일반 그림자, 요거는 비친 그림자처럼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틈새 그림자. 그림자를 또 3가지 종류, 4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6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를 더 잡아. 외곽 밀도. 요거 대단히 중요하다. 외곽 밀도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 밝은 중간톤 안에 속해져 있는 부분일 수 있어. 여기 3번에 들어와서 잡아주는 요 부분. 3번, 3, 2, 1로 와야 되는 거 있지? 요 부분. 요쪽이 만약에 4번이야, 5번이야, 아니면 여기서 6번이야, 3번이야, 그러면 여기서 외곽선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외곽을 잡아서 안쪽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요 부분을 우리가 외곽 밀도.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밝은 부분보다는 조밀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외곽이 퍼석해지면 안 되고 닫아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외곽. 이 모든 이쪽이든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닫아준다 해서 뭐다? 외곽 밀도라고 이름을 붙였어. 외곽 밀도. 이게 안 닫히면 돌아가다가 멈추거나 돌아가다가 퍼져버려. 이게 싹 돌아가지 끝까지 밀려가지고 밀도 있게 나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퍼져버린다 말이야. 그럼 이게 외곽이 퍼져지면 이쪽이 올라올 수가 없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지. 풍선 효과. 외곽을 닫아줌으로 해서 앞쪽을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수업은 양감 수업이야. 양감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명암에 몇 가지 요소가 와야 돼? 6가지 요소가 와야 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로 따지면 6가지, 7가지, 8가지, 12가지, 13가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뭐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자고? 이거 좀 찌그러졌네. 기본적으로 6가지. 빛이 왔다 부터 시작하면 돼. 빛이 왔다, 그 다음에 빛이 와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를 순서대로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순서대로. 어떻게? 빛이 왔다. 밝은 흐름이 생기지? 일단 놔두고 밝은 흐름은 하이라이트에 속해져 가지고 생각을 하자고. 하이라이트, 중간톤. 중간톤도 밝은 중간톤, 중간톤, 어두운 중간톤 있지? 일단은 밝은 중간톤에서 다크사이드까지 가는 중간톤을 얘기해 보자고. 맞지? 여기서 어둠에서 퍼져지는 중간톤 말고 밝은 흐름 첫 번째, 중간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중간톤, 그 다음에 다크 사이드, 어둠을 잡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반사광, 맞지? 그 다음에 그림자, 맞지? 그 다음에 외곽 밀도 6가지. 그래서 뭐라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냐면, 야, 여러 가지 종류를 단순하게 6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눌 거냐. 빛이 왔는 것부터 순서대로 말을 해라. 빛이 왔다,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중간 톤이 생깁니다. 다크 사이드를 기점으로, 터미네이터를 기점으로 밝음이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역에 어두운 흐름이 생깁니다. 그 밑으로 지면에 받아서 아니면 배경이나 아니면 물체에 받아서 생기는 반사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이 있다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의 외곽을 단단하게 닫아주세요. 외곽 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곽 밀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이해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밝고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지. 그래서 밝은 흐름을 체크를 하고 어둠을 까는 게 순서야. 그래서 그냥 잘못 보면 밝음은 놔두고 흰 부분은 놔두고 어둠을 까는 게 소묘라고 생각하는데, 밝음을 생각하고 어둠을 까는 게 소묘야. 같은 말인데 다르다고. 같은 말인데. 이해되나? 그래서 결국은 이 명암의 6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이것도 바닥의 명암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밝고 어둠의 영역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부터 초보자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상황을 아름답게 살리는 거는 나중에 좀 더 해서 하란 얘기야. 어설프게 살렸다가 뭐 덩어리가 무너지니까. 지금 수업 자체가 뭐라고? 빛에 따른 양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양감 수업이라는 말이야. 양감 수업. 이해됐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 말이야. 뭐라고 묻냐면, 야, 덩어리감 내려면 명암 몇 가지 요소 있어야 돼? 6가지요. 이렇게 6가지 뭔데? 빛이 온 밝은 흐름, 하이라이트를 포함한 밝은 흐름, 중간톤, 다크사이드, 반사광, 그림자, 외곽, 밀도 6가지가 있어야 양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공중에 뜨면 그림자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사광도 주위 환경에 따라 틀려질 수 있어. 색깔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조건, 이 빛의 조건일 때 흰 바닥, 흰 물체 60도 위에서 내리꽂았을 때 나오는 빛의 영역.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는 얘가 더 어둡지만 지금은 이 거리감을 많이 줬고 밝고 어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연습을 하고, 명암의 6가지 요소를 안 찍혔나? 명암의 6가지 요소를 잊지 말라는 거야. 중요한 거. 뭐? 있네. 2, 3, 4, 5, 6. 알겠지? 이 명암 6가지 요소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깔 때는 막 가는 게 아니라 면의 방향, 그 다음에 입체의 방향을 덮어서 어떻게 단단하게끔 만들어주고 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질감의 방향, 그 다음에 빛의 방향, 이런 선들이 오면서 어떻게 돼? 그 단단함을 더 설명해주는 뭔가가 추가가 되겠지. 각자 재질감이나 형태에 맞는 이 선 방향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입체의 방향, 면의 방향 이 몇 프로? 70%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체의 방향을 30% 덮어라, 이 얘기인 거야. 바뀌지 말고. 이해되지? 기본적인 원기둥은 설명을 했다. 이게 원기둥의 가장 노멀한 빛이다 라고 보면 돼. 됐지? 명암 6가지 요소. 아까 전에 여기 적다가
잘려버렸네 이게 영상에서. 뭐 다시 설명할게. 하이라이트 밝은 흐름, 중간 톤, 두 번째 중간 톤, 세 번째 다크사이드 터미네이터, 그 뒤로 오는 네 번째 반사광,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외곽 촘촘하게 닫아주는 외곽 밀도, 이렇게 6가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소묘는 어둠을 칠하는 놀이지만 실제로 어둠을 칠하는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뭐 하라고? 밝음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빛이 어디서 오고 밝음이 어딘지를 보면서 어둠을 칠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알겠지? 초보자들은 이 생각을 반드시 하고 접근하고, 깔 때는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다. 어떻게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이해됐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 됐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요거 좀 중요한데, 자 하나 더 설명할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1번에 해당하는 반사광 부분, 2번에 해당하는 반사광 부분, 3번에 해당하는 반사광 부분을 구분을 하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사광은 더 밝아져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깐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엄청. 따지자면 어디? 이쪽이 어떻게 돼? 반사광이 깊이가 깊어지니까 밝다는 얘기야. 왜? 지면으로 떨어지는 얘의 영향을 얘가 받으니까. 이해됐나? 무슨 뜻인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사광도 밝아지지만 이놈 그림자의 영향 때문에 여기 바로 붙은, 그림자와 바로 붙은 부분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지. 이해되나? 근데 확실하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 반사광이 이렇게 여서 이렇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밝아질 수 있도록. 이거 매우 중요하다. 알겠지? 매우 중요하다. 명암의 6가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 양감을 만드는데 지금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됐지? 이게 전체적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을 바꿔가지고 설명한다. 알겠지? 이 명암 6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악필이더라도 내가 일부러 악필로 쓴단 말이야. 악필이라서 악필로 쓰는 게 아니고, 글씨를 똑바로 써놓으면 잘 안 봐. 그래서 똑바로 안 써놓으면 저게 뭔 글자지 하면서 열심히 보게 돼 있거든. 맞지? 철자가 틀리고 그거 알아서 하란 말이야. 됐나? 됐지? 명암 6가지 요소가 오늘 설명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육면체에서는 이 설명을 왜 강조하지 않았냐면 원기둥에서 이게 더 잘 보이니까 설명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야. 됐나? 끝.